인생이라는 긴 여정을 걸어가다 보면 우리의 말과 행동이 곧 자신의 모습을 비추는 거울임을 깨닫게 됩니다. 젊은 시절에는 속도와 열정이 중요했다면 세월이 깊어질수록 말 한마디의 무게와 깊이가 더욱 소중해집니다. 그 무게를 품격 있게 담아내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지혜일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귀티나는 대화법은 왜 중요할까요? 우리의 말은 단순한 의사소통의 도구를 넘어 자신의 인격과 삶의 깊이를 드러내는 창입니다. 특히 세월이 쌓인 이들의 말에는 그들이 걸어온 길과 쌓아온 지혜가 담겨 있기 마련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설하셨습니다. 마음에서 말이 시작되고 말이 행동을 만들며 행동이 습관을 이루고 습관이 인격을 완성한다. 그러므로 마음을 살피고 말을 가다듬는 자는 지혜의 길을 걷는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의 말은 더 큰 영향력을 갖게 됩니다. 연장자의 한마디는 가족에게, 후배들에게, 때로는 전혀 모르는 이에게도 깊은 인상을 남기고 삶의 방향을 바꾸는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영향력은 곧 책임감을 동반합니다. 자신의 말이 누군가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항상 생각하는 것이 품위 있는 대화의 시작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 들어 말투를 고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오랜 시간 동안 형성된 습관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마음을 바꾸면 말이 바뀌고 말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며 행동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부처님께서는 대념처경에서 항상 깨어있는 마음으로 자신을 관찰하면 모든 습관은 변화할 수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형성된 말투와 대화 습관이라도 꾸준한 관찰과 노력으로 얼마든지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말투 변화의 핵심은 의식적인 노력과 꾸준한 실천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수행의 4가지 기본 원칙으로 알아차림, 바른 노력, 바른 이해, 바른 행동을 강조하셨는데 이는 말투 개선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말투를 바꾸면 실제로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첫째, 우리의 대인관계가 크게 개선됩니다. 품위 있는 대화는 신뢰를 쌓고 갈등을 줄이며 서로 간의 존중을 높입니다. 둘째, 자신의 내면 또한 변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은 마음의 표현이지만 역으로 말이 마음을 다스릴 수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긍정적이고 품격 있는 말을 사용하면 자연스레 마음도 그러한 방향으로 변화합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인상과 존경심이 높아집니다. 품위 있는 말투는 우리의 사회적 위치나 외모, 재산과 상관없이 진정한 존경을 받게 합니다. 실제로 말투를 개선한 후 가족이나 직장에서 자신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것을 경험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처음에는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하지만 꾸준히 실천하면 자연스럽게 습관이 되고 그 효과는 모든 관계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나이 들수록 어떻게 말해야 할지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말은 단순한 소통의 도구가 아니라 우리 영혼의 창이며 삶의 철학이 담긴 그릇임을 기억하면서요. 품위 있게 말하는 첫 번째 방법은 말을 아끼고 간결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인생이 쌓일수록 경험과 이야기도 풍부해지기 마련입니다. 하고 싶은 말, 들려주고 싶은 조언이 가슴에 차오르지만 모든 말을 다 꺼내는 것이 현명한 선택은 아닙니다. 부처님은 수타니파타에서 말이 많으면 마음이 산란해지고 마음이 산란해지면 지혜가 흐려진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침묵도 대화의 한 부분입니다.
가끔은 말하지 않음으로써 더 깊은 뜻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대화 속 여백이 있어야 상대방의 말도 제대로 들을 수 있고 내 말의 가치도 높아집니다. 아함경에는 이런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현명한 자는 말을 할 때 금을 다루듯 신중히 한다. 많은 말보다 적은 말이 더 값지다. 젊었을 때는 솔직함이란 이름으로 모든 생각을 다 말했다면 이제는 이 말이 꼭 필요한가? 이 말이 상대에게 도움이 될까? 를 항상 자문해 보십시오. 말을 아끼는 것은 무지가 아니라 지혜의 표현입니다. 예를 들어 가족 모임에서 조카의 진로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 길은 틀렸어. 내 경험에 비춰보면 이라고 장황하게 말하기보다는 내가 선택한 길을 응원해. 필요하다면 내 경험을 나눠줄게라는 짧은 한마디가 더 큰 신뢰와 존중을 전합니다. 말수를 줄이는 실천 방법으로는 매일 침묵의 시간을 갖는 연습을 해보십시오. 하루에 1시간 또는 식사 시간 동안 침묵을 유지하며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이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대화 전에 이 말이 꼭 필요한지 3초간 생각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품위 있게 말하는 두 번째 방법은 감정을 다스리고 침착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감정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때로는 삶의 굴곡이 많아질수록 감정의 골은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다스리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안구따라니까야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환한 마음으로 한 말은 12달 동안 후회하게 되고 침착한 마음으로 한 말은 100년 동안 지혜로 남는다. 화가 났을 때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말하기 전에 잠시 멈추어 보십시오. 전통적으로 부처님께서는 화가 날 때 10가지 세는 것을 권하셨습니다. 현대에는 이것이 과학적으로도 증명되었습니다. 심호흡을 하면 뇌의 감정 조절 부위인 편도체가 진정되고 이성적 판단 부위인 전두엽이 활성화됩니다. 상대방이 불편한 말을 했을 때 그런 식으로 말하면 기분이 나쁘네요 라고 직설적으로 표현하기보다는 그 말씀이 어떤 의도인지 더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이 관계를 지키는 지혜입니다. 법화경에서는 부드러운 말은 단단한 마음도 녹이고 거친 말은 평온한 마음도 상하게 한다고 설하고 있습니다. 감정이 격해질수록 목소리는 더 낮추고 말은 더 천천히 하는 연습을 해보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내면의 힘입니다. 감정을 다스리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매일 아침 명상을 통해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는 연습을 해보십시오. 부처님께서는 규칙적인 명상은 마음의 폭풍을 잠재우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감정이 격해질 때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라는 부처님의 말씀을 떠올리며 자신을 진정시키는 습관을 들이면 좋습니다. 품위 있게 말하는 세 번째 방법은 상대를 인정하는 여유를 가지는 것입니다. 살아온 세월이 길수록 자신의 경험과 지식에 대한 확신이 커지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그 확신이 타인의 생각을 인정하지 않는 경직성으로 이어진다면 그것은 지혜가 아닌 아집입니다. 부처님께서 디가니까야에서 설하기를 4가지 진리가 있어 모두가 옳다고 주장하나 실은 같은 진리를 다른 시각에서 본 것이다. 자신의 견해만 옳다 고집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내가 옳다라는 주장이 중요했다면 나이 들면서는 다른 시각도 존중한다는 여유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자신의 의견을 포기하라는 뜻이 아니라 다양한 관점을 품는 넓은 마음의 표현입니다.
자녀가 부모 세대와 다른 가치관을 보일 때 요즘 젊은 사람들은 왜 그러니? 라고 단정 짓기보다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된 배경이 궁금하구나 라고 말해 보십시오. 그 한마디로 대화의 문이 활짝 열립니다. 화엄경에는 한 알의 모래 속에 우주가 담겨 있고 한 사람의 생각 속에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는 구절이 있습니다. 상대방의 다름을 인정하는 것은 결국 더 넓은 우주를 자신의 마음에 담는 일입니다. 상대를 인정하는 연습 방법으로 매일 한 가지씩 자신과 다른 의견이나 관점을 찾아보고 이런 시각도 있구나라고 인정하는 연습을 해보십시오. 신문이나 뉴스에서 자신과 다른 견해를 접했을 때 즉시 반박하기보다는 그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품위 있게 말하는 네 번째 방법은 고운 말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말의 습관은 오랜 시간에 걸쳐 형성됩니다. 무심코 내뱉는 거친 말이나 부정적인 표현들은 단순한 말실수가 아니라 내면의 상태를 반영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맞지마니까야에서 말은 화살과 같아서 한 번 내보내면 돌이킬 수 없다. 입에서 나오기 전에 3번 생각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일상에서 무심코 사용하는 부정적 표현들을 긍정적인 말로 바꾸는 연습을 해보십시오. 짜증나게 왜 이러세요? 대신 조금 힘드신 일이 있으신가요? 틀렸어요. 대신 다른 방법도 고려해 볼까요? 내가 잘못했잖아. 대신 이런 상황이 생긴 원인을 함께 찾아볼까? 본생담에는 꽃으로 장식된 말은 천리를 가도 향기를 잃지 않는다는 구절이 있습니다. 고운 말은 단순히 예의가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에 심는 꽃씨와 같습니다. 그 꽃씨는 때로 상대의 인생을 바꾸는 강력한 힘이 됩니다. 특히 나이 들수록 말의 힘은 더 커집니다. 연장자의 한마디는 후배나 자녀들에게 평생 기억에 남을 수 있으니 그 책임감을 항상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고운 말을 습관화하기 위해 매일 일기를 쓰며 그날 사용한 부정적인 표현들을 긍정적인 표현으로 바꿔보는 연습을 해보십시오. 또한 가까운 사람에게 자신의 말투 중 개선했으면 하는 부분을 솔직하게 물어보고 피드백을 받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품위 있게 말하는 5번째 방법은 경청하고 따뜻하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대화는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나누고 싶은 마음이 커지지만 역설적으로 더 많이 들어야 진정한 지혜를 전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친구는 말하기 전에 먼저 듣고 듣기 전에 마음을 비우며 비운 마음으로 진실을 본다. 경청은 단순히 침묵하는 것이 아닙니다. 온전히 상대에게 주의를 기울이고 말 너머의 감정과 의도를 이해하려는 적극적인 행위입니다. 눈을 맞추고 고개를 끄덕이며 간간히 그랬군요. 많이 힘드셨겠어요. 와 같은 공감의 표현을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반열반경에는 귀를 기울여 듣는 것은 보시행 중에서도 가장 큰 보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상대의 이야기를 온전히 들어주는 것은 가장 큰 선물입니다. 바쁜 현대 사회에서는 경청이 더욱 귀한 미덕이 되었습니다.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TV를 끄고 상대방의 이야기에 온전히 집중해 보십시오. 그 자체로 당신의 품격이 드러납니다. 경청하는 능력을 키우기 위해 3번 듣기 규칙을 실천해 보십시오. 첫 번째는 단어를 듣고, 2번째는 감정을 듣고, 3번째는 진짜 하고 싶은 말을 듣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에 대해 더 이야기해 주실래요? 라는 질문으로 상대방이 더 깊은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연습을 해보십시오.
품위 있게 말하는 여섯 번째 방법은 절제된 유머로 여유를 보이는 것입니다. 삶의 무게가 더해질수록 유머 감각은 더욱 빛납니다. 하지만 나이 든 사람의 유머는 가벼운 농담이 아닌 삶의 통찰과 여유가 담겨 있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 웃음은 마음의 꽃이나 지나치면 집중을 잃게 한다. 적절함을 알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유머는 자신이나 타인을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방식이 아니라 삶의 아이러니와 모순을 따뜻하게 바라보는 시선에서 비롯되어야 합니다. 웃음 속에 도가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깊은 통찰과 함께하는 유머는 긴장된 상황을 풀어주고 어려운 진리를 쉽게 이해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신의 건망증을 걱정하는 친구에게 나도 점점 기억력이 나빠져서 걱정했는데 덕분에 좋아하는 책을 여러 번 처음처럼 읽을 수 있게 되었어 라고 말한다면 유머와 함께 나이 듦에 대한 긍정적 시각을 전할 수 있습니다. 절제된 유머 감각을 키우기 위해 일상의 소소한 불편함이나 실수를 유머로 승화시키는 연습을 해보십시오. 자신의 약점이나 실수를 먼저 유머러스하게 이야기하면 다른 사람들도 편안하게 대화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단, 항상 상대방의 반응을 살피며 적절한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품위 있게 말하는 일곱 번째 방법은 겸손과 존중을 바탕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세월이 쌓일수록 지식과 경험도 함께 쌓이지만 진정한 지혜는 오히려 모른다는 겸손함에서 시작됩니다. 부처님께서도 겸손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금강경에서는 법조차도 집착하지 말라. 법에 대한 집착마저 버려야 진정한 깨달음에 이른다고 설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신의 지식과 견해에 집착하지 말고 항상 배움의 자세를 유지하라는 가르침입니다. 대화할 때 내 생각에는 제가 경험한 바로는과 같은 표현을 사용하면 자신의 의견을 상대에게 강요하지 않으면서도 생각을 나눌 수 있습니다. 절대적 표현인 항상, 절대로, 무조건과 같은 단어는 대화의 여지를 좁힘으로 지양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구경에는 자신을 존중하는 자는 남도 존중하고 남을 존중하는 자는 자신도 존중한다는 구절이 있습니다. 상대를 존중하는 말투는 결국 자신의 품격을 높이는 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신의 경험을 교훈처럼 전하고 싶은 마음이 커지지만 내 말이 맞아보다는 내 경험은 이랬어요 라고 말하는 것이 상대방의 마음을 더 열게 합니다. 겸손함을 키우기 위해 매일 한 가지씩 새로운 것을 배우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부처님께서는 배움은 나이가 들수록 더 중요하다. 젊을 때는 열정으로 살지만 나이 들면 지혜로 살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대화 중에 잘 모르겠네요. 가르쳐 주시겠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를 갖는 것도 중요합니다. 품위 있게 말하는 마지막 여덟 번째 방법은 진실과 정직함을 담는 것입니다. 말의 품격은 결국 진실함에서 비롯됩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말이라도 거짓이 담겨 있다면 그 가치는 빛을 잃습니다. 부처님께서 진실의 중요성에 대해 중화함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실한 말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고 거짓된 말은 순간의 이익을 줄지언정 결국 더 큰 고통을 가져온다. 나이가 들수록 편리함을 위해 작은 거짓말을 하는 유혹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품격은 불편한 진실을 용기 있게 말할 수 있는 데서 옵니다. 진실을 말할 때도 방법은 중요합니다. 솔직히 말하자면이라는 말로 상대방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제 생각을 나눠도 될까요?와 같이 상대방의 마음을 배려하는 표현으로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처님의 팔정도 중 정언은 거짓말하지 않고 이간질하지 않으며 악담하지 않고 쓸데없는 말을 하지 않는 바른 말을 의미합니다. 이 네 가지 원칙은 현대 사회에서도 여전히 유효한 대화의 기본입니다. 진실된 말하기를 실천하기 위해 매일 저녁 자신이 한 말 중에 진실하지 않았던 부분이 있는지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부처님께서는 자신을 속이는 순간 모든 사람을 속이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말하기 전에 이 말이 진실한가? 이 말이 필요한가? 이 말이 상대에게 도움이 되는가를 자문하는 습관을 들이면 좋습니다. 인생이라는 여정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성장하고 변화합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의 말과 태도는 삶의 깊이와 인격의 높이를 보여주는 창이 됩니다. 말은 그 사람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다. 말을 보면 그 사람의 지혜와 품성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귀티나는 말투는 특별한 훈련이나 기술이 아닙니다. 내면의 평화와 타인에 대한 존중, 그리고 삶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자연스럽게 말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매일 저녁 하루 동안 나눈 대화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오늘 내가 한 말 중에 후회되는 것은 없었는가? 더 나은 표현은 없었을까? 이런 성찰이 쌓이면 자연스레 말의 품격도 높아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사람의 가치는 그가 얼마나 말을 많이 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지혜롭게 말하느냐에 달려있다고 하셨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말의 양보다는 질이 중요해진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말은 더 부드럽고 더 간결하며 더 깊어져야 합니다. 마치 오랜 세월을 거쳐 부드러워진 돌처럼 세월의 흐름이 우리의 말도 더 부드럽고 지혜롭게 만들어야 합니다. 특히 젊은 세대와의 소통에서 품위 있는 말투는 세대 간 이해와 존중의 다리를 놓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서로 다른 세대는 서로 배울 것이 많다. 나이 든 이는 젊은이의 열정에서, 젊은이는 노인의 지혜에서 배운다고 하셨습니다.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에너지입니다. 불교에서는 언어의 업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하는 말은 세상에 일정한 파장을 만들어 자신과 타인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축복의 말입니다. 당신이 있어 다행이에요. 당신의 노력이 빛나요와 같은 말은 상대방에게 힘과 용기를 줍니다. 둘째, 치유의 말입니다. 그런 경험이 있으셨군요.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해요와 같은 공감의 표현은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합니다. 셋째, 지혜의 말입니다. 삶의 경험에서 우러나온 통찰과 자신이 깨달은 진리를 나누는 말은 상대방의 인생의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바른 말은 꽃보다 아름답고 보석보다 귀하며 빛보다 밝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일상의 대화에서 이러한 아름다움과 귀함, 그리고 밝음을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이 들수록 말은 줄이되 그 가치는 높아지고 목소리는 낮추되 그 울림은 깊어지길 바랍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 모두 삶의 지혜와 품격이 담긴 대화를 나누며 서로에게 깊은 위로와 영감을 주는 존재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도 평온하고 지혜로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